타격을 받는 게 왜냐하면 예.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이런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포지션이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위에 있었거든요. 아하, 근데 그게 좀 흔들린 거예요. 아, 흔들렸다. 예. 아하. 왜냐하면은 증거가 많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차고 넘친다고 차고 그랬었는데. 넘친다고 했는데 그것 자체가 부정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지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실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고. 예, 김웅현도 이제 보수층에서도 한동훈 장관 실망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근데 이 국면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아. 재판 시작되거든요. 재판 시작되고 음. 지금 아마 민주당이 만세 부를 텐데 내가 장담하는데 한 달 못 갑니다.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네, 청자 여러분 사랑하시는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해피 추석 한가위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네, 그리고 한가위 배추. 네. 함께 하시면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해추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어? 해추. 아니 그런 거 하지 말고. 해피 배추. 해피 배추. 네. 예. 오늘 좀 거들어 들었습니다. 자제하고. 네. 네. 예, 지난주에 그 배 소장님 안 나오셨어요. 예, 예. 어제 방송을 별로 이렇게 이제 애착이 없으신가 봐요. 한판승부. 그게 아니라 난리가 났죠. 어디가 난리가 났어요? 왜 안 나갔느냐. 뭐 여러 가지 박재홍 앵커가 괴롭혔냐. 그래서 뭐 할 이야기는 많은데 예. 그냥 안 했죠. 지난주에 안 나왔구나. 네. 나랑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예. 청자 여러분들이 오늘은 할 말은 많지만 참겠습니다. 할 말 맞춰야 네. 되겠다. 알겠습니다. 명절 전이니까요. 아, 이게 명절이 또 한가위니까요.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 분석을 하기 앞서서 또 명절을 앞둔 대통령님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나와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제가 잠깐만 코피가 났네. 이거 너무 과로를 했나 봅니다. 이거 제가 그 부산 엑스포 유치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제가 We are united 하는 정신으로다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 예. 아니 버스에서 그 3개월짜리 하면 안 되지. 아니 배 소장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누구 만난 겁니까? 사진 지금 보여주는데 지금. 지금 어제 사진 나오고 있는데 네. 유튜브로 저게, 보시는 분들 협잡을 하고 배종찬 있는 겁니까, 소장과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우리 당을 지금 수렁에 빠뜨리려고 아니, 하는 근데 겁니까 지금? 참 놀라운 게 예. 제가 서울의 그 광흥창역에서 예. 여의도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마침 그날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 버스 장중에 김유정 전 의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장안의 하재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구나. 그 버스가 그렇죠. 본인은 왜 거기 있어요? 아니 저는 이게 이제 확인된 거죠. 왜냐하면 뭐가 확인됐어요? 진중권 교수가 이제 저를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급이 된 거예요. 네네. 그렇군요. 네. 예. 아니 왜 무슨 얘기 나눴습니까? 이준석 대표 문지를 흐리지 마세요. 버스에서 사진만 찍고 배 소장도 3개월짜리입니다. 그러면. 사진만 찍고 아무런 이야기도 안 나눴어요.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어제 그 국군의 날 시가 행진 열병식이 큰 화제였는 대통령님 아이디어였나요? 맞습니다. 이거 예. 이노베이트하게 증강현실 AR로 그 정조 대왕함을 띄웠어요. 이게 화면 나가고 얼마나 있어요. 멋있습니까 이게? 지금 AR 좀 나가고 있어요. 이거 요즘 그 CG가 엄청나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심영래 감독도 이거 울고 지나갑니다 이거. 이거 근데 이거 왔다 갔다 이거. 아니 갑자기 커졌다가 막 작았다가 커졌다가. 이거 안경 필요한 거 아니야? 그 빨간 거, 그 파란 거. 너무 구려요. 아유 멋있지 않습니까? 다 진짜 같다고 지금. 아닌가? 예, 우리 너무 구리다. 예. 자 이게 또 어제 저 배 때문에 차가 많이 막혔거든요. 정조 서울시내. 대왕함. 예. 자 우리 또 진 교수님이 미학자로서 그 너무 구려요. 증강현실 구리다 몇 점짜리입니까? 그리고 저 기술적으로도 너무 낙후되어 있고 최소한 저 수준은 없는데 웬만한 데는 너무 낙후되어 있는. 아니 제 주변에서는 다 잘했다 그럽니다. 아이고 얼마나 멋있어요, 저거. 저 방송에 늦었잖아요. 길 CG를 막혀가지고. 알아요, 그 CG 뭐 스펠링은 알아, 그. 대통령님 요즘 진중권 교수가 많이 불안하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 그 공영방송 진행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믿겠습니다, 제가. 예. 9점 줬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님 들어가 주시고요. 자, 아무래도 이제 오늘 첫 얘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기각 결정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게 또 이제 추석 민심 이제 오늘부터 그렇죠. 이제 귀경길에 네. 가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할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기각되면서 뭐 국면이 좀 전환될 수 있는 사실 구속이 발부됐더라면 이제 주도권을 또 검찰이나 또 국민의힘이나 여당 윤석열 뭐 여당 또 윤석열 정부가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예. 좀 반전되는 상황이죠. 뭐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친명의 이 목소리는 이제 또 명분은 더 뚜렷하게 될 테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석 명절을 간통하면서 뭐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또 친구들끼리 이야기가 될 테고 사실 또 이 명절이 지나자마자 아까 김웅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강서구 구청장 또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10월 11일. 여기에도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아하. 가뜩이나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이쪽이 우리도 예. 김성애 소장 계시지만 왜 이야기를 했죠? 네, 예.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사실 보궐선거는 조직세거든요. 조직이 더 결집될 수가 있겠죠. 아, 민주당이 그렇죠. 오히려 아하. 지금 비명이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그러다 보면 더 결집이 되고 또 상황적으로 보면 우리가 국민의힘이 더 위기 국면이라는 것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아하. 뭐 나경원, 아, 안철수, 국민의힘. 예. 권영세 뭐 등등등 하루하루 다르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그만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불안하다 이런 또 방증이기 때문에 예. 그만큼 이 영장 기각이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오히려 민주당에게는 그 좋은 호재이고 일단은 기사회생이 된 거죠. 기사회생이 예. 된 것이고 아까 김 의원은 무승부라고 표현을 했던데 여야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럼 졌단 얘기예요. 아 졌다 지금 김웅 의원도 이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요. 예, 조금 전에 이제 방송 안 아이고, 들으셨구나. 김웅 의원도 예. 이제 검사 내외전인가요? 하여튼 속내는 그렇지 않을 텐데. 속내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다 뭐 있는 대로 알겠습니다. 생각한 대로 말 못하겠죠. 자 기각 이후 여론 다음 주 정도 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참고할 만한 여론조사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당 대표 이제 거치에 이재명 사실은 대표의 거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친명 비명 간에 또 대결 또 파장도 있으면서 그랬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일단락되지 않을까. 일단은 구속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예.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이번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만 하더라도 예. 좀 팽팽했거든요. 예.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가 지난 23일, 24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예. 오늘 소개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연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직 유지 여부에 대해서 유지해야 된다가 48.2% 높긴 합니다. 그런데 사퇴해야 된다가 44.2%예요. 잘 모르겠다가 7.6%인데 이게 이제 기각 전에 했던 조사니까. 그렇죠. 예. 기각 직전입니다. 그런데 당 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가 이제는 향후에는 좀 더 강화될 수 있다. 강해진다라고 또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옹호와 비판론이 굉장히 팽팽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검찰 수사 결과 그리고 이제 어떤 영장 전담 판사의 어떤 그 결정문을 보고 여론의 방향이 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결과가 사실 조금 의외로 느껴지는 것은 예. 이 당시 상황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영장 실질 심사에 가니까 구속영장이 나오겠지, 구속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구속영이 그러니까 어떤 그 예상이 더 많았죠. 예, 뒤에 아무래도 방송에서도 그냥 보면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렇게까지 됐으면 구속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서 무려 48%가 중도층까지 포함해서 그래도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겠어라고 답변을 하신 거라서 아하. 이제 비명이나 반명의 입장에서는 아니 구속까지 되고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비판을 했는데 예. 여론은 그것보다 훨씬 더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는 지점이 저로서는 조금 의외다. 짚어볼 포인트 좀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진 교수님. 면접에서는 조금 그 낮게 나왔어요. 여론조사 조사 방식에 따라 조사 방식에 다르다. 따라 좀 다른 것 같고 어쨌든 대표 이재명 대표 사퇴로는 이제 사라진 거고 아하. 아마 이대로 그냥 갈 겁니다. 쭉 총선까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좋은 거죠. 왜냐하면 비명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거든요. 사퇴 목소리를 내기 힘들기 때문에 예. 단일 대우를 이제 꾸릴 수 있는 거고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제 또 그 친명들이 또 비명 사냥하는 거 그런 일만 없다면 단일 대우로 갈 것 같고 그래서 예. 민주당은 좀 좋은 기회를 좀 맡은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친명 체제잖아요. 예. 친명 체제가 되면 이거 굉장히 극성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게 민주당에게는 과연 좋은 약인가 나쁜 약인가 잘 모르겠어요. 예. 자, 이 상황에서 한번 이재명 대표를 한번 뵙고 좀 말씀 나오면 좋겠는데. 자, 이재명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왔습니다. 뭐 질문이 뭐 특별히 없나 보죠. 예, 힘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당을 이제 더 추스리시고 앞으로 이끌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제가 입장을 밝혔다시피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음흠. 국민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음흠.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와 그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그것도 가결 투표한 의원들 뭐 이렇게 징계 얘기도 나오고 결국 대표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당을 이끄실? 바뀌는 제가 지금 미음 먹을 시간이어가지고 아, 예. 다음에 아니, 대표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는 이야기도 다음에 말씀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잘 안 들리시나 봐요? 기각되고 난 안 이후에 들리시면 제 미음을 드시는 것 같아요. 기각되고 난 이후에 목소리가 여기까지 돌아왔다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끊어버리죠. 대표님. 예, 예. 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면 네.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그 차기 총선 접전 지역 44곳에 그러니까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조기 공천 방안도 검토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미리부터 하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수도권을 바람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이렇게까지 빨리 안 해도 되거든요.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데 예. 지금의 대통령 지지율 전화 면접 조사에서의 한 30%대 중반 가지고는 그러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하. 이제 선거라는 것은 총선의 구도, 총선의 구도로 가져가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한 40%대 중반만 가져가도 후보자 이름을 안 봅니다. 대통령만 봐요. 아하. 근데 지금 그런 상황 1번 뽑게 돼 있다. 그렇죠. 그냥.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아하. 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오히려 더 팽팽하게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과 이재명 대표의 경쟁력으로 또 구현된다고 볼 수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과 팽팽하게 갈 수 있거든요. 야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선거에 중요한 건 인호충입니다. 뭐죠? 오늘 뭐 다 쏟아집니다. 예. 다 처음 쏟아졌어요 지금. 자, 아, 인호충. 그래요? 자, 인. 네, 인은 뭐냐면 예. 인지도. 예. 아, 그렇죠. 그다음에 예. 이 인지도가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호감도가 됩니다. 아, 호감도. 정확하게 지금 우리 김성애 소장이 호감도까지 와 있어요. 인지도 호감도인데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려면 충성도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좋은데 아. 투표를 안 갈 수도 있어. 근데 김성애가 돼야 되니까 난 꼭 나가리라. 그렇죠. 투표장에 가리라. 무슨 일 그렇죠. 있어도. 비가 와도 폭우가 쏟아져도 난 찍으러 나갈 가리라. 거야. 이렇게 아. 될 때가 이제 충성도입니다. 아. 오늘 그래서 이거 용역할 때 해야 되는데 용역 컨설팅 할 때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인호충인데 인호충. 예. 이게 충성도까지 가는 단계가 한 6개월에 걸려요. 아. 그래서 지금쯤은 해야 되지. 지금 안 하면은 아하. 오히려 그런 후보자들이 다 정말 추풍낙엽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추풍낙엽이겠네요. 현역 의원들에게 도전한 그렇죠. 입장에서는 한 6개월 전부터 텃밭을 가야 된다. 예. 진 교수님. 사전선거운동에 안 걸리나? 아니 이거는 이제 안 걸리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선거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가야 되는 거죠. 일단 방법은 1,000만 가지가 넘고요. 그리고 이번에 선관위가 사전 선거 운동을 좀 더 풀어서 네. 10월 13일부터는 출마 예정자란 이름으로 명함 돌리기까지 가능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10월 중순부터 김상현 소장님 이제 방송을 최선을 다하실 예정이시죠? 아니 저는 그냥 방송을 꾸준하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동네 이제 현수막도 심지어 요즘 이제 민주당 당원 누구에서 현수막도 걸리고 있는 중이라서 예, 그런 식으로 인지도를 높여가겠죠. 아하,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어제 김성현 소장님은 이제 대통령이 여당에 새로 꼽고 싶은 인사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영남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수도권으로 옮길 수밖에 없고 그게 혁신 공천의 이름으로 포장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하셨는데 배 소장님 동의하세요? 근데 이제 서울에 와서 수도권 와서 못 버티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꾸준히 주장했다?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이거 대화를 안 나눴다 그랬는데 예. 대화를 나눈 것처럼 돼버렸네. 예.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꾸준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 정말 대화하는 거 아니고. 공천만 받으면은 되는 당선되는 영남에 있는 것보다 영남에 있는 현역 의원들을 수도권으로 부르고 대구나 또 경북이나 부산을 산 경남은 정말 공천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는 안 하겠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수도권에서도 안 되고 자칫 그 반발로 영남 지역 거점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보다는 아마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공천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죠. 김기현 논설위원장, CBS 김기현 논설위원장도 부산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34곳 중에 5곳 남기고는 다 뭐 보낼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겐 수도권이 험지고 민주당에겐 지방이 험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엔 국민의힘은 수도권으로 보내려고 하고 예를 들면 자꾸 예를 들어 죄송하긴 한데 하태경 의원을 관악에
예를 들면 배치한 게 대표적인 예가 될 거고요. 이를테면 예, 거꾸로 치면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들에게는 고향 앞으로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아하. 지금 있는 안온한 지역에서 벗어나서 이제 아. 3, 4단 했으니까 당신의 고향에 가서 뛰어들어라. 이번에 이제 어웨이 게임을 하라는 얘기죠. 홈앤어웨이. 예. 자, 이런 가운데 이분이 또 굉장히 주목받습니다. 자, 총선의 역할론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이번 또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오전 오후에도 입장 밝히게 했는데 한동훈 장관님 나와 주실까요? 예, 저를 부르셨나요? 예. 갑자기 지금 대본이 바뀐 다음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새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 장관님도 사실은 많이 당황스러운 결과였죠? 당황스럽지 않았고요.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기 한 장관,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조선제일검이라더만 인터넷 보니까 조선제일검이라고 나왔던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국회에서 그 기백 다 어디 간 거야? 지금 저한테 훈계하시는 건가요? 아직 예단하긴 이릅니다. 대단히 유감이지만 그것이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 뚜껑 열리기 전에 좀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유, 존댓말하고 있지 내가. 그래요. 네. 질문이 뭐였죠? 예. 들어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이 지점이죠. 한동훈 예. 장관이 최근에 국민의힘에서는 자기 정치 지도자로 가장 조명을 받았고, 그렇죠. 또 뭐 호감도 비호감도를 하더라도 순위에 오르고. 그렇죠. 순위에 올라갈 정도, 손가락에 이제 꼽힐 정도였는데 예. 이게 적잖은 타격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지층 내에서도 한동훈이면 될 줄 알았는데 한동훈인데 안 되네. 그렇죠. 이제 이런 평가가 뭐 따라 나올 수밖에 없을 테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정작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되니까 중도층의 평가겠죠. 가뜩이나 지금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MZ 세대 또 수도권 이 외연 확장이 막혀 있는 한동훈 장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도층 외연 확장의 기회로 못 잡는 그런 상황에 타격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야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통과시켜 버리게 되면 예. 일단 뭐 이게 이제 헌법적으로 직권 남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여하튼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처럼 6개월간 직무가 정지돼 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한동안 잊혀진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러면 대정부질문이나 국회 법사위에서 모습 볼 수 없는 거네요.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나가야죠. 이게 무슨 막말이세요? 갑자기. 갑자기. 농담이고. 지 작가님은 어떤 이상 한동훈 장관 타격론에 대한 이 평가를 아무래도 말씀해 타격을 주셨는데. 받는 게 왜냐하면 예.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이런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예. 뭐냐면 그 포지션이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위에 있었거든요. 아하, 근데 그게 좀 흔들린 거예요. 아, 흔들렸다. 예. 아하. 왜냐하면은 증거가 많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차고 부분이- 넘친다고 예, 차고 그랬었는데. 넘친다고 했는데 그것 자체가 부정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지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실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고. 예, 김웅 의원도 이제 보수층에서도 한동훈 장관 실망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근데 그 부분이. 이 국면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아. 재판 시작되거든요. 재판 시작되고 음. 지금 아마 민주당이 만세 부를 텐데 내가 장담하는데 한 달 못 갑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강서구청장 재보궐 30일 선거. 남았네요. 10월 11일 날 이제 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핵심 변수 아까 인호충 짚어주셨는데 자 강서구 재보궐 선거 가장 어떤 뭐 변수? 핵심은 투표율이라고 봐야 되겠죠. 투 하나입니까? 이제 투? 투죠. 예. 투표율 네. 하나. 심플하게. 예. 그래서 투표율. 이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선거 예. 여론조사인데 뉴스피릿이 리얼미터를 해서 지난 이제 18일, 19일이니까 이건 구속영장 기각 여부하고도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강서구청장으로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44.6%, 국민의힘 김태우 37%, 그 외에 뭐 다른 후보들 이렇게 나오는데 예. 이 내용을 보면은 뭐 김태우 후보가 그래도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하튼 일단 강서구 유권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예. 진교훈 쪽으로 나왔는데 예. 이 구속영장 이 기각이 되면서 조직세가 더 다이내믹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예. 왜냐하면 이게 구속영장이 발표됐더라면 굉장히 이 강서구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도 좀 무기력해질 수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은 혐의가 실제로 이게 유죄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제가 투표를 말씀드린 게 그러면은 이제
30대나 40대 유권자들이 실제로 투표소로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돈봉투나 코인 리스크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지지층보다는 40대 화이트 칼라가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지금 이제 광서구의 경우에도 휴일이 아닌 날 실시되는 보궐선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출근 전 또는 빠른 퇴근 후에 투표를 얼마나 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렇죠. 그들이 이제 투표 의지가 꺾일 수가 있는데 구속영장 기각으로 좀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됐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 여기에 이제 방금 전에 소개를 해드리자면 정의당의 권수정 4.4 또 진보당의 권혜인이 2.7이거든요. 여차하면 이제 이 범진보 연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 지역에라도 반 여당 전선을 만들자 이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까지 감안한다면은 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판세가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안 올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혼자만의 힘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진보 정당들은 예. 이제 더 이상 그런 그걸 안 할 거예요. 예. 자, 뉴스피릿이 리얼미터 그룹에 지난 9월 18일, 19일 강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질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지금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선도위를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권영세 의원,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명예공동선대위원장, 또 충청 출신 5선의 정호택 국회부의장, 정진석 의원이 맡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김성현 소장님 플러스 효과, 마이너스 효과? 뭐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효과가 없어요? 예, 일단 이 선거가 국민의힘의 문제로 생긴 선거잖아요. 아, 그 생긴 선거에 40억 국민의힘 원들의 선거를 치른지 알고 있는데 그때 본인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것도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아서 나갔던 분이 다시 돌아온 상황에서 여기서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이 손을 잡든 나경원 의원이 손을 잡든 아까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 심지어는 보수층에서조차도 차라리 진교원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제가 선거법에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익제보자라고 본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 법원에서는 공익제보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도 있어서 아하. 이거 자체가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선거법 검토는 해보셨는지 약간 이런 궁금하더라고요.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군사학적으로 굉장히 미련한 짓이거든요. 이 트랩이에요. 불리한 지형인데 거기다 주력 부대를 지금 집어넣고 있잖아. 그럼 전멸하거든요. 네, 갑자기 진짜까지 말씀이 전 살짝 동의가 안 되는 건 안철수, 나경원 전 의원이 주력 부대인가?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주력이라고 생각하는 안철수 의원님 나와주세요. 지금 주력부대 아니라고. 안철수 의원님. 실망입니다. 예. 이름 알려진 사람 다른 누군 놀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분당에서 열심히 하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예. 움직이면 안 되는 춤 뭡니까? 멈춤.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도울 겁니다. 이재명 대표님이야말로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원래 자기가 소장님 하는 겁니다. 실망입니다. 당하니까 어때?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공개 발언과 언론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지지율 상황, 뭐 또 여러 가지 당 상황도 보시는데 잠깐 나와 주실까요, 박 전 대통령님? 네, 오랜만입니다. 예. 그 전직 대통령이 뭐 이런 문제 언급하는 건 옳지 않지만 예. 다만 그 저를 수사했던 팀에 참여했던 그 검사 중에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라든가 요직에 이런 분이 여럿 있는 게 아닌가. 아, 특검 그 검사들이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 공천 왜 안 주셨어요? 네, 그거는 뭐 주변 사람들이 충성을 하다 보니까. 네, 네, 네. 제 불찰이죠. 네. 아, 예. 한동훈 장관은 할 말 있으실 것 같은데. 들어가 버렸네. 어디가? 네. 예. 뭐 저를 지칭하시나 본데요. 예. 뭐 아직 뒤끝이 남아 계시나 본데 예. 저는 뭐 제 본분에 충실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예, 아무튼 명절 지나고 또 박 전 대통령이 왜 등판했는가 그 부분을 또 좀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나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의리의 배추 두 분, 자, 배종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